안녕하세요. 낭만기자 드립부터입니다. 2024년 10월 13일, 오늘은 이번 주에 경제신문에서 가장 많이 다뤘음에도 이 노벨문학상 수상에 묻혀버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시나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집값 상승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이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상승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다소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드리기 위한 목적이란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이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주는 영향을 지켜보겠다. 또 정부와 정책 공조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는데, 요새 한국은행이랑 정부가 손발이 좀 안 맞고 오히려 서로 약간 비난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뭐라고 할지가 좀 궁금했는데,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해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니네가 알아서 잘 해봐 라고 압박을 했던 거죠. 이번엔 그래도 이 정부랑 한국은행이 사전에 입을 맞춘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는 살리되 집값이 오르는 건 기필코 한번 막아보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 부동산 가계대출을 막으면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게 주식시장으로 간다 치면 보통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건설주나 리츠주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후에 건설주와 리츠주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GS건설, DLENC 이런 건설주가 상승했고요. JR 글로벌 리츠,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이런 리츠주도 상승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3년 차트로 놓고 보면 건설주에겐 암흑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말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도 있고요. 반등이랄 거 없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죠. 3년 동안은 집값이 계속 올랐는데 이 집을 짓는 건설사 주가는 계속 떨어졌으니까 참 아이러니한데요. 자, 그럼 이제 3년 만에 기준금리가 인하 사이클로 돌아섰으니까 건설주도 진짜 돌아서는 건가 하는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래에셋증권의 김기룡 애널리스트와 KB증권의 장문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먼저 전해드리고 제 의견도 보태볼까 하는데요. 건설주 주가 앞으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두 애널리스트의 최근 보고서 중에서 국내 대표 건설사 두 곳, 현대건설, GS건설 리포트를 비교해 봤는데요. 일단 두 애널리스트 모두 현대건설에는 부정적이고 GS건설에는 긍정적입니다. 먼저 이번 3분기에 현대건설은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또 GS건설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사업은 크게 국내 아파트 사업이랑 해외 플랜트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GS건설은 국내 주택 공급도 꾸준했고 해외에서도 호주 도시철도나 사우디 가스시설 수주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또 GS 이니마라고 수처리 사업을 하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매각되면 꽤 돈이 남아서 이런 모멘텀도 주가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현대건설은 국내 주택 공급도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지연된 물량이 좀 있었고 또 해외에서는 이 파푸아 뉴기니의 LNG 시설이나 사우디의 지하철 사업 수주가 좀 지연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사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뷰를 보면 뭐랄까 여기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건설 섹터가 다 같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요새는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죠. 옛날에 순살자이 논란이 있었을 때 GS건설만 쭉 빠지고 현대건설은 다른 건설주가 부진할 때도 잘 버티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해외 사업 수주도 이 회사들별로 다르다 보니까 앞으로 건설주에 투자하실 때에는 보다 종목 선정을 신중하게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주 투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썩 낙관적이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원래 금리가 낮아지면 이 가계의 주택 매매 수요는 증가하고 또 건설사의 자금 조달 비용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사업성이 향상되고 공급량은 확대되고 원가율도 개선되고 그래서 이 PQC가 모두 좋아지면서 건설사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부가 어떻게든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 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는 강화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국제정세도 되게 어지러워서 이 건자재 가격이 들쭉날쭉 하는데 최근에 중동이 가장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에서 수주한 프로젝트가 또 엄청 많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국내 건설사가 중동 수주를 땄다가 이 회사가 휘청거릴 뻔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사업도 해외 사업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또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투자가 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건설사 주가 밸류에이션을 보면 정말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만 보면 매우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게 턴어라운드 한다 해서 언제 또 얼마나 반등할 수 있을지는 전 아직까지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전 오히려 리츠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을 옥죄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자금이 부동산 대신 주식으로 들어올 텐데 우리나라의 금투세나 밸류업을 보면 아직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큰 돈을 맡기기에는 저도 믿음직스럽지가 않네요. 아무쪼록 집이 있으신 분들은 집값이 잘 오르시고 집이 없으신 분들도 건물주 대신 건설주로 큰 부를 이루실 수 있는 코스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낭만기자 지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